사해. 일단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이에요. 자, 우리 국토의 위치. 우리 국토의 위치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반도입니다. 반도. 여러분 반도가 뭔지 아나요? 반도. 도. 여러분들이 아는 도. 반은 뭐 있죠? 반. 반반자가 있죠. 절반 할 때. 2분의 1을 우리가 반이라고 부르죠. 반반. 도. 여러분 아는 도 뭐 있을까? 도. 한자 도. 무슨 도? 무슨 도? 섬도자가 있죠. 제주도 할 때. 그쵸. 반섬. 반도. 반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쌤이 그림을 잘못 그려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죠. 바다. 4개의 면 중에서 3개의 면이 둘러싸이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반도라고 불러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올려주신 PDF 자료는 3시간 분량, 네, 3시간 분량 자료 맞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쭉쭉 이어가고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3면이 바다면 우리가 반도라 불러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반도입니다. 한반도, 한국인들이 사는 한반도가 되겠죠.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1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봅시다. 그럼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는 구형이니까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지구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위도와 경도. 그래서 지구가 구형인데 가로로 딱 나누는 선이 있어요. 가로로 딱 나누는 선.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딱 나누는 선이 있어요. 지구를 반으로 이렇게 가로. 이걸 우리가 적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적도고 얘가 위도 영도예요. 자, 가로로 나누는 선이 있으면 세로로 나누는 선도 있겠죠? 세로로 나누는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요? 얘를 우리가 경도, 영도인 부분은 저기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있어요. 알아요? 처음 들어보죠. 그리니치 천문대를 경도, 영도로. 그래서 우리가 경도, 영도, 위도, 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설명하기로 했어요. 자, 위로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가로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로에서 위로 올라갈 때 무슨 색깔을 쓰면 좋을까? 주황색을 씁시다. 가로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자, 가로선 적도보다 북쪽으로 가나요? 남쪽으로 가나요?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잖아. 북쪽으로 가죠.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고? 위도의 적도, 위도 영도의 북쪽으로 가니까 북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북위. 밑으로 내려가면 뭐겠어요? 남쪽으로 가니까 남위. 됐죠? 자, 세로 기준으로 경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요. 그러면 경도, 영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뭐가 되죠? 동경. 여기는 동경. 이쪽은 뭐가 될까요? 서경.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북위니까 적도보다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북위 33도면 이쯤이에요. 대충 이쯤. 자, 경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경이니까 동쪽에 있어요. 동경 123도, 한참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 이쯤,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본을 보면서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북위, 동경. 북위, 동경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북위 34도에서 43도 사이,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특징은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 대륙으로 나아가기 유리하다입니다. 대륙으로 나아가기 유리하다. 철도를 여기를 이렇게 철도를 만들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중국 대륙으로. 철도.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양으로 나아가기도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배를 타고 나아가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 8쪽 계속 진도 나가봅시다. 8쪽 우리나라의 영역. 자, 우리나라의 영역과 영토의 끝이라는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북쪽 끝은 북한에 있겠죠.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군요. 서쪽 끝은 평안북도네요.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이쪽이 서쪽 끝이고요. 동쪽 끝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여기가 동쪽 끝이고요. 남쪽 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입니다. 마라도가 최남단, 가장 끝, 남쪽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래서 한반도와, 여기가 한반도죠.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들입니다. 영토 다음 영해를 볼게요. 영해. 여러분, 토는 흑토자겠죠, 당연히. 해는 바다의 자겠죠. 그렇죠? 영해는 우리나라의 바다의 영역이고요.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해리라는 것은 여러분, 바다에서 거리를 잴 때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거리를 잴 때 미터,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지금 재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해리라는 단위로 길이를 재거든요. 그래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동해안은 썰물일 때의 해안선을,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가 있으면 이 안쪽이 무엇이다?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영해. 됐죠? 그리고 영공이 있습니다.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를 영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 됐죠? 어렵지 않죠? 영토와 영해와 영공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 쓰면서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면서 또 한번 써봅시다. 몇 페이지까지? 10쪽까지 한번 또 쓰고 옵시다. 수업을 나가볼게요. 12쪽. 우리 국토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국토의 소중함. 우리 국토는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비무장지대. 그럼 비자, 무슨 비자죠? 안일비. 아니다. 무엇이 아닌데요? 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비무장지대는 무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자,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영역을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장소인데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38선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휴전선은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사실 휴전선은 조금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자, 여러분,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씩
위치한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는 뭐가 없다? 군인과 무기를 두지 않겠다라고 남과 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는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도 크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비무장지대.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흘렀는데요. 70년 동안 이 지역에 우리가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자연으로 놔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서는 넓은 숲과 또 산 이런 곳들에 초원이 형성이 되고요. 동물들이 뛰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귀한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는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국토 방위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습니다. 노래도 있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은 독도가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에 해당합니다. 우리 국토의 구분. 환경에 따른 국토의 구분인데요. 큰 산맥과 하천 중심의 지역 구분. 북부지방, 지금의 북한 지역. 중부지방, 휴전선 남쪽으로 소백산맥과 금강 하류까지를 우리가 중부지방이라 부르고요. 남부지방은 중부지방의 남쪽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관북, 관서, 관동, 해서, 경기, 호서, 호남, 영남 지방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초가 되었기도 합니다. 관북지방은 현재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라선특별시를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지방이니까 여기입니다. 이쯤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함경도를 관북지방이라 부릅니다. 관북지방. 됐죠? 자, 관서지방은 우리나라의 다른 색깔로 할까요? 관서지방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쪽 부분을 관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관서지방. 됐죠? 자, 다음 뭐 했었죠? 해서. 관동지방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이쯤, 여기를 우리가 관동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갔나?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쯤, 여기를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관동지방.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이쯤 되는 부분을 해서지방이라고 합니다. 해서지방. 알겠죠? 자, 경기는 쉽죠. 우리 경기도 있으니까. 경기는 쉬워요. 경기도 있으니까. 이건 무슨 색깔로 할까? 진한 색깔. 여기가 경기에 해당합니다. 경기지방. 자, 그 다음 무슨 색깔 하지? 노란색.
대표적으로 이업 잘 보이나요? 여기를 우리가 호서지방이라고 합니다. 호서지방. 호서지방. 다음 진한 초록색. 이 부분을 호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호남지방. 마지막으로 경상도가 있는 이쪽 부분을 뭐라 불러요? 이쪽 부분을 우리가 영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영남지방.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돼요. 우리나라는 관북, 관서, 관동, 해서, 경기, 호서, 호남, 영남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쓸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게요. 관북, 관서, 해서, 관동, 경기, 호서, 호남, 영남. 됐죠? 넘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있나요?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는 그래서 관북, 관서, 관동, 해서, 경기, 호서, 호남, 영남 지방으로 구분하고 이게 오늘날 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관북, 관서 지방이에요. 여러분, 천령관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을 관서, 북쪽 지방을 관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천령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천령관이네요. 여기가 천령관이라서 북쪽이라서 관의 북쪽이다 해서 관북, 관의 서쪽이다 해서 관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여러분, 천령관이 뭐죠? 천령관은 북한 강원도 회양군과 고산군 사이에 있는 고개 이름이에요. 고개. 천령관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고개. 이 고개가 이름이 천령관이고 여기에 북쪽에 있다 해서 관북, 서쪽에 있다 해서 관서. 알겠죠? 그렇죠? 다음. 해서지방. 경기해가 여기 있네요. 경기해의 서쪽에 있어서 해서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경기해의 서쪽. 여기도 그러니까 경기해겠죠? 경기해의 서쪽에 있어서 해서지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경기지방. 여러분, 경자는 서울 경자고요. 기는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도읍의 주변 지역을 예로부터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 주변을 경기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기지방이 됩니다. 미안해요. 우리 관동을 넘어갔네요. 관동지방은 천령관 동쪽에 위치한 관동지방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태백산맥이 어디죠? 태백산맥이 여러분 잘 보이게 태백산맥이 여기 있어요. 요렇게 있네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지방과 영동지방과 무슨 지방? 영서지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경기지방까지 했고 호서지방입니다. 호서지방은 의림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금강의 서쪽에 있어서 호서, 금강의 옛 이름을 호강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서지방, 호강의 서쪽에 있으니 호서. 호남지방은 금강, 옛 이름인 호강의 남쪽에 있어서 호남. 마지막으로 영남지방은 조령고개의 남쪽에 있어서 영남이라고 합니다. 조령을 문경세제, 세조자를 써요. 여러분, 세조자.
여러분 예로부터 영남지방에서 서울로 가려면 3개의 고개를 넘어야 됐거든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3개의 고개를 넘어야 됐어요. 그 중 하나가 조령입니다. 그 중 하나가 조령이고 또 다른 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하나는 추풍령입니다. 추풍령 고개. 추풍령 고개. 자, 추풍령은 어디에 있냐면 추풍령은 어디 있냐면 조령이 여기 있으면은 대구하고 대전이니까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추풍령. 추풍령.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친구 있나요? 추풍령 말고 뭐가 있냐면 중령이 있습니다.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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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령은 안동에서 문경 쪽에서 문경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문경 세종 이쪽에. 영주 쪽에. 제천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대충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여기는 추풍령, 여기는 중령, 그리고 조령 이렇게 해서 옛날에 영남지방에서 경기지방으로 가려면 이 3가지 고개 중에 한 군데를 넘어야 했어요. 그래서 중령, 조령, 추풍령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조령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영남지방이다 라고 합니다. 영남지방. 조령은 세조자를 쓰는데요. 왜 세조자를 쓰냐면 새도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높은 고개다 라는 뜻이어서 세조자, 문경세제라고도, 다른 말로 문경세제라고도 부릅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국토의 구분인데요. 행정구역에 따른 국토의 구분. 행정구역은 우리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북한을 제외하면 특별시 1곳, 특별자치시 1곳, 광역시 6곳, 도 8곳, 특별자치도 1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한 군데가 있죠.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한 곳이 있습니다. 광역시는 6곳인데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있습니다. 도는 8곳이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경기도는 뭐예요? 서울의 근처에 있으니까 서울의 근처를 우리가 경기라고 불러서 경기도입니다.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강원도에 있는 예로부터 큰 도시가 2개가 있었는데요. 어디 있어요? 강릉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강릉과 원주가 있습니다. 강릉과 원주를 합쳐서 강원도입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도 2개의 도시가 있어요. 충주라는 도시와 청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입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라는 도시와 예로부터 나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도 경주가 있고요. 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가 됩니다. 경주, 상주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2, 8, 16, 17곳이 있습니다. 17개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친구들이 한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써보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까지 써야 하죠? 열심히 써봅시다. 19쪽까지 쭉쭉쭉 써봅시다. 자, 문제 20개가 있거든요. 20번까지 우리 문제를 쭉쭉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할 건데 20번까지 다 풀어오고 우리 다음 주에는 1번부터 그러면 풀이를 나가도록 합시다.